성중독 흔하게 많이 요즘은 성중독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사라졌어요. 요즘은. 그런데 예전에는 사실 성중독이 예전엔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은 대체적으로 관계중독으로 다 넘어간 스타일이지 지금은 성중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중독에 한번 들어가게 됐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성중독은 다른 중독하고 틀려가지고 굉장한 수치심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성중독이에요. 이게 다른 대상하고 다른 거하고 좀 약간 틀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독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왜 그러냐? 우리 항상 얘기했죠. 논제에 답이 있다고. 자, 그러면 중독은 중독인데 성의 중독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중독은 일단 먼저 중독은 뭐예요? 중독이라는 거는 강박이 형성된다 해서 강박은 굉장히 강력한 스트레스가 발생을 해요. 남자에게는 강력한 스트레스를 강박이라고 그러는데 강한 스트레스예요. 강한 스트레스가 뭐를 동반하게 되느냐?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해지게 되면 남자는 해소를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이렇게 불안감을 유발하게 돼. 그래서 남자에게는 불안감을 유발하게 되는 강박, 즉 굉장히 강력한 스트레스가 유발을 하게 되고 여자는 강한 상처가 유발되면서 굉장히 우울해져요. 우울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강박이에요. 그래서 강박은 남자와 여자에게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우울감으로 나타나게 돼요. 우울증이 아니라 우울감이야. 그 강박이 딱 형성되는 순간 굉장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급다운되는 거예요. 굉장히 우울해져요. 이게 강박이거든. 굉장히 우울해지고 남자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이걸 강박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강박의 형성이 딱 됐을 때 강박이 형성되게 되면 이 강박을 반드시 해소를 하려고 들어요. 무의식이. 인간의 의식으로 버티는 정도가 아니에요. 의식으로 자기 자신이 이거는 내가 버텨야 돼 라고 해서 버텨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식은 무의식의 작용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의식으로 아무리 버틴다고 하더라도 무의식이 이 강박을 반드시 해소하려고 들어요. 즉 남자는 불안감을 없애려고 들고 여자는 우울감을 없애려고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소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불안해서 갑자기 일상으로 탁 전환이 되니까 갑자기 굉장히 강력한 불안감에서 갑자기 일상으로 탁 전환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살 것 같은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런데 이 재미는 우리가 보통 보면 재미와 즐거움에 관련되는 정보는 이 재미와 즐거움은 포지티브, 즉 긍정 기분이에요. 긍정 기분. 느껴지는 게 원래 긍정 기분이거든. 원래는 재미와 즐거움은 긍정 기분으로 느껴져요. 플러스 정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기분에 관련되는 거를 제로에다 놓고 여기를 마이너스, 여기를 플러스로 놓고 보면 긍정 기분, 즐겁고 재밌는 걸 할 때는 보통은 이렇게 올라가는 쪽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기를 원해요. 꾸준하게. 그런데 여기에서 강박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문제점이 뭐냐면 갑자기 급다운이 돼요. 이렇게. 급다운돼서 조금이라도 유지되면 굉장히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 커져요. 그래서 점점 이게 급다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해소를 하게 되면 어디로 가냐? 일로 올라가요. 여기야. 요 차이와 요 차이가 마치 위로 올라가면서 플러스가 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원천은 어디예요? 그러면 강박에서 해소를 해서 즐기는 즐거움. 강박에서 해소가 돼서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게 좋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불안감이 해소가 되고 우울감이 해소가 됩니다. 요 기분이 해소가 되는 거거든. 기분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이 해소가 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감정이 치유되는 게 아니라 기분이 해소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원래는 이렇게 좋은 기분으로 올라가서 꾸준하게 유지되는 게 좋은 감정이거든. 그런데 내려가서 계속 내려가다 갑자기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내려간 크기만큼 원래 제로의 감정으로 제로의 기분으로 딱 일상으로 딱 전환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 이 밑에서 이만큼의 큰 차이가 편차가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내가 느끼는 건 뭐야? 재밌고 즐거운 거야. 여기에서 느끼는 이 해소를 할 때 재밌고 즐겁다라고 여기서 우리가 쾌락이 됐던 아니면 즐거움이나 재미가 됐던 내가 정말 살 것 같아. 너무 좋은 거야. 세상에 이거만큼 좋은 게 없는 거야. 라고 느끼는 그 원천은 어디냐면 바로
네거티브, 즉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있는 곳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만약에 고통을 받다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고통을 받다가 고통이 탁 멈추면 어떻게 돼요?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다고. 그렇게 갑자기 고통이 확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다가 고통이 탁 멈추니까 마치 살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살맛 나는 거야. 이 정도면 살 것 같아. 평상시에는. 원래 평상시에요, 그게. 그런데 마이너스에서 평상시로 돌아오게 되면서 느껴지는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바로 이 중독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강박이 발생이 되면 강박에서 해소가 되면서 나타나는 바로 이 쾌락이에요. 강박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이너스 100의 기분이라고 그래. 마이너스 100이야. 미쳐 죽어요. 못 견뎌. 의식으로는 버틴다 그래서 버텨지는 게 아닌 거야. 마이너스 100이라고 쳐. 여기 해소가 되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0. 그러면 이 편차는 마치 플러스 100만큼의 그냥 쾌락을 느끼는 거야.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되는 거지 결코 제로에서 플러스에 포지티브로 해서 긍정적으로 나에게 작용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게 중독이에요. 자, 이 중독인데 요 강박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해소하는 병증이에요. 즉 원래는 우리가 이 플러스의 감정에 있는 플러스의 기분에 있는 위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면서 내 몸과 마음이 같이 좋고 즐겁고 재밌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마이너스에서 올라갈 때 느끼는 것을 가지고 가게 되다 보니까 병이 든 거예요. 자, 이 병이 든 사람들을 우리는 중독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강박이 형성된 것을 본인이 견딘다 해서 견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중독을 아무리 그래도 사람인데 인간이고 사람인데 자기가 생각하면 그거 못 벗어나오겠냐고 얘기를 해요.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니까. 왜? 강박이 왜 생기는지도 몰라. 근데 생겼는데 자기 힘으로 버텨져? 버텨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견딜 수 있고 자기 힘으로 극복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는 중독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울함을 느낄 수 있어. 굉장히 우울해. 그런데 내가 조금 뭔가를 노력하니까 우울함에서 벗어나졌어. 그거는 중독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능력으로 벗어나지는 게 아니다. 반드시 뭐가 여기에 따라가요? 강박에서 해소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 대상이 존재한다는 게 문제예요. 원래는 강박이 있을 때 해소를 합니다. 누군가는. 그런데 이 대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대상을 성중독은 뭐냐? 바로 이 대상이 성이라는 거예요. 이 대상이 알코올일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래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조그마한 강박이 한번 탁 형성이 됐어. 조그마한 불안감이 형성이 됐거나 또는 알코올을 직접적으로 보거나 알코올과 연결되는 뭔가가 들어오게 됐을 때는 일상에서도 내가 뭔가에 강박, 즉 조그마한 불안감이 형성됐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갑자기 알코올이 생각나면서 엄청난 강박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해요. 자기가 감당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이유야를 막론하고 뭘로? 알코올로 해소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못 견뎌. 마이너스 100이 내려가 있는데 어떻게 견뎌 이거를. 이거는 자기가 견딜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야. 여러분들 겪어본 사람들은 다 알 거야. 한번 내가 이성을 딱 잃어서 분노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러면 눈앞에 배는 게 없어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들어갈 것 같아. 안 돼요. 그래서 이 강박의 형성이 딱 들어가게 되면 바로 어떻게든 이 대상을 통해서 해소를 하려고 됩니다. 이게 중독이에요. 바로 요때 요 대상을 어떤 대상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중독이냐가 나오게 돼요. 여기에서 오늘 다루고 있는 거는 성중독인데 바로 이 성을 통해서 강력한 강박이 형성이 됐을 때 성을 통해서 해소를 하면서 진짜 살 것 같구나. 이거 아니면은 나 죽어 이제. 자, 그런 사람에게 만약에 성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강력한 강박이 생겼을 때 이 사람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다른 중독으로 빠질까요? 자, 문제는 뭐냐면, 강력한 강박이 생겼을 때, 내가 예를 들어 알코올이 됐던, 마약이 됐던, 또는 뭐지? 우리가 왜? 게임 중독이 됐던, 뭔가, 어떤 대상들에 의해서 내가 해소를 할 수 있는 이게 만들어져 있어. 그런데 이게, 거기에 중독이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이 성에 관련되는 부분은 성중독이다 이거야. 그러면 이 성을 갖지 않으면
성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나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내가 그걸로 해소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달라져요. 이 의식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서 뭐가 만들어요? 이게 내가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도저히 내가 못 견뎌, 이거 엄청난 불안감과 엄청난 우울감과 거의 죽음을 넘나들 것 같은 답답함, 그런 게 만들어지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뭔가 해소를 하려고 기물을 부셔버린다든가 아니면은 자기도 모르게 확 어떻게 막 감당이 안 돼. 이때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 충동조절장애예요. 충동조절이 안 돼요. 충동조절이 안 돼. 이때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표정, 즉 표현이 충동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서 만약에 뭔가를 표현한다 그러면 이 표현은 과연 뭘까? 만약에 충동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 성이 아니라 못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여기를 다 차단해서 충동조절이 안 돼서 만약에 뭔가를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표현을 할 때, 이거를 표현할 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폭력이 될지 살인이 될지 아니면은 내가 어딘가에서 기물을 파손하는 게 될지 아니면 뭘 절도를 하게 될지 이런 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게 차단이 돼버리게 되면 뭘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에요? 강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면은 100만큼, 마이너스 100만큼의 크기를 갖는 표현이에요. 엄청나게 강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대체적으로 좋은 쪽으로 표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불안감이 좋은 거예요? 웃는 거면 괜찮게. 그러면 아무나 붙들고 앉아가지고 막 웃는 거야. 아무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좋게 잘하겠죠. 그런데 원천이 뭐예요? 불안감이잖아. 여자는 굉장한 우울감이고. 그러면 표현이 좋게 표현되겠냐고. 좋게 표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나마 좀 나아. 왜? 그런 건 그게 무슨 문제예요? 소음과 공해를 일으킨 정도 수준이면 그나마 나 타인한테 시끄럽게 했을 뿐이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위해가 가하는 그런 행동이 나올지 아무도 몰라. 이거는 이 표현은 다 부정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중독이 이게 원론적으로 중독의 기본이에요. 중독의 기본인데 원론적으로 이 성이 문제예요. 이제 중독은 이제 알아봤어. 자, 그러면 이제 성을 한번 보자고. 성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만든다 그랬어요. 마음을 만드는 게 성이야. 그런데 이 성에 관련되는 거를 한번 유심히 보게 되면 마음을 만드는데 성은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혼자는 성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혼자. 나 혼자일 경우에는 나 혼자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성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든 타인을 생각을 하든 뭐가 생각이 됐든 간에 반드시 대상이 존재해요. 어떤 대상입니까? 이 대상은 사람이에요. 인간이든 사람이든 간에 어쨌든 이 대상이 상대방하고의 이성이 될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성애자가 성중독이면 대상은 동성이 되는 거예요. 이성애자가 성중독이 되면 대상은 이성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대상이 사람이고 인간일 뿐이지 인간의 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때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은 상대가 누구냐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대상이 사람이고 인간이기만 하면 돼. 그러면 사람과 인간에게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남자 먼저 할까 여자 먼저 할까? 그래, 여자 먼저 하자. 두 번째, 남자든 여자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성중독은 약간의 특이점을 가져요. 대상이 자기 성과 연결되어 있는 거면 되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또 있죠. 대상은 사람과 인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 동물도 있어요. 특히 이 동물을 내가 그러니까 내 가족처럼 여기고 인간이나 사람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우에 만약에 성중독으로 들어가게 되면 동물도 그 대상이 됩니다. 웃지 말고요. 실제 그래. 자, 그러면
자, 이 성이라는 놈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존재해야 된다? 대상이라는 게 필요한 거야, 이 대상. 이 대상이 필요한 게 바로 성이에요. 자, 이렇게 대상이 필요하다 보니까 대상은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동물이 됐든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동물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갑자기 혐오스러워지기 시작하니까 일단 빼자. 일단 뺍시다. 자, 너무 혐오스러운 건 빼자고. 근데 실제 존재합니다. 존재는 합니다. 근데 극히 드물어요. 그 정도까지 가려면 아까도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성중독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성중독은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라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중독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에 관련된 대상이 딱 만들어. 이게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강박이 형성이 됐어. 내가 어딘가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어딘가로부터 상처를 입었거나 해서 내가 강박이 딱 형성이 되면서 급 우울해지고 여자는 급 우울해지고 남자는 급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 그때 대상, 해소 대상으로 뭐를 쓰냐면 바로 여자냐 남자냐. 이 여자와 남자, 이 상대방들과 뭐를 하게 되냐면 바로 성행동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자기가 해소가 되질 않아요. 이걸 우리는 성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이라는 건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물어봐요. 혼자 야동 보면서 자위하는 거는 성중독 아닌가요? 자기가 뭔가 불안해지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성중독이 아니에요. 뭐 중독이에요? 야동 중독이죠. 이 야동이 중독된 거지 성에 중독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야동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는데 그냥 자위에 자기도 모르게 자위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만약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거나 뭐하고 그러면은 그냥 자위를 하는 사람이 그건 이제 우리가 뭐예요? 대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위일 뿐인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근데 선생님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청소년 때 이럴 때 보면은 호기심이라든가 이게 많아지다 보니까 자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막 하루에 막 열 몇 번도 하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거를 중독이라고 하진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과다라고 표현하죠. 항상 여러분들이 중독과 이 과다를 오해해요. 과다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일정 시간이 경과해서 자기가 뭔가 스트레스 또는 상처를 힐링하는 방법을 만들게 되면 이거 점점점 줄어들어요. 아니, 안 해요. 어떤 경우에는 필요 없어요. 나중에는 자기가 이 과다됐던 것이 또 하나의 나의 소중한 경험치로 작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과다는 조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아요. 병증이 아니라고요, 과다는. 그런데 이 중독은 반드시 뭘 동반하고 있어요? 강박을 동반한다고, 강박. 그리고 강박에서 해소될 때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 바로 이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중독은 심리장애, 즉 심리의 병에 든 거라고 보면 돼요. 과다는 병든 게 아니에요. 과다는 왜? 재밌고 즐거운데 글로 그냥 빠져드는 것 뿐이지 강박이 굳이 없어도 돼요. 강박이 안 생겨도 그냥 하는 거야. 왜? 재밌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독이 들어가게 되면은 강박이 딱 형성되면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걸 하려고 그래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이거 왜 내가 이 대상에 관련된 걸 하질 않으면 내가 일을 하고 있다가도 일 하나도 못해요. 다 스톱돼요. 왜? 불안과 우울감이 있는데 지금 내가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아무것도 들어오질 않아요. 오로지 그 해소에만 모든 게 내가 집중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감당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반드시 해결하려고 들어요. 반드시. 자, 여기서 보면 요 성에 관련되는 대상이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남자인 경우에는 제일 만만한 게 여자일 거고 여자인 경우에는 제일 만만한 게 남자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 성 중독에 만약에 들어가서 강박의 형성이 딱 됐어.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다 갑자기 뜬금없이 스트레스 강박이 딱 형성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일이 돼?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디로 갈까? 그러면 어디로 갈까? 화장실? 화장실 가서 뭐 하는데? 대상이 없는데 거기에는 안 가요. 섹스 중독에 있는 사람들, 즉 성중독에 있는 사람들은 자위를 잘 안 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자위하는 사람들은 성중독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자위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 성중독에 있는 사람은 자위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성중독에 있는 사람은 야동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건 자기 대상이 아니거든요. 왜? 자위라든가 야동 이 자체가 곧 강박을 형성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걸 잘 안 하려고 됩니다. 성에 노출되는 걸 극도로 제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 중독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과 연결이 거의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 중독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잘 발생되는 그게 아니에요. 이 성과다와 성중독 또는 자위과다와 그다음에 야동중독 기타 등등 이 관련되는 게 마치 성중독인 것처럼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성중독 아니라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성중독이다. 아무나 개나 소나 성에 관련되는 게 노출돼 있고 많이 하고 이러면 성중독인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 과다일 수 있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과다가. 과다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니? 그 사람은 조금만 알려주면 컨트롤하는 능력이 생겨요. 조금만 알면은. 근데 중독은 알려준다고 능력이 생겨? 왜? 자기 강박이 형성되면 뭐 답이 없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중독에, 우리가 중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뭘 깔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충동조절 장애를 무조건 깔고 있어요. 무슨 중독일지 몰라도. 게임 중독도 충동조절 장애를 왜? 게임 못하게 하면. 게임 못하게 하면 자기가 조절이 안 돼요, 이게. 자기 스스로가 조절을 못해요, 아예. 자, 그렇다면 성중독에 있는 사람들은 성중독은 분명히 이 대상과 성을 통해서만 이걸 해소하거든요. 세상에 이게 최고인 거야. 다 필요 없어. 그렇게 돼서 이 성중독에 관련되는 거는 반드시 남자에 연관되는 오로지 이 성에만 포커스가 맞춰있지 이 대상이 누구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엇을 갖냐면 충동이 조절이 안 되잖아요. 충동이 조절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충동이 조절 안 되니까 아무나 못 들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제일 만만한 게 뭐가 많이 생길까요? 여기에서 성중독이 들어가면 그래요. 아이들 상대로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로리타 컴플렉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아이들은 다루기가 너무 쉽거든요. 이 관련되어 있는 아이들 다루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아이들과 성에 관련된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고 또 있어요. 장애인들 같은 경우 만만하거든요. 이 약자들을 대상으로, 처음에는 약자를 대상으로 가요. 두 번째는 성폭력, 노인은 잘 안 해. 이게 좀 아주 웃겨요. 미안해. 그런 사람 있어. 노인을 상대로. 근데 대부분들이 뭘로 가져가냐면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뭐하거나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나 진짜 말 못하는 지적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조금만 뭐하고 그러면 바로바로 그냥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이 약자들을 대상으로 가는 이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성폭력에 관련되어 있는 거. 성폭력. 그 다음에 또 있죠. 성폭력에. 없어. 제일 만만한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성중독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해요. 뭔지 모르지만 자꾸 반복해. 반복. 그러면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범죄죠, 이거. 이건 완전히 범죄 중에서 최악의 범죄예요. 그 다음에 장애인을 다루는 이 범죄. 성폭력의 범죄. 이 없애가는 것도 성매매 특별 단속법에 의해서 이것도 범죄예요. 근데 이걸 범죄를 해요. 근데 이게 돼? 강박이 형성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뭔가가 반복된다 그러면 성중독을 의심해야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성중독이 매번 발생하느냐? 매번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달에 한 번 나타날지, 한 달에 두 번 나타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언제만? 이 강박이 형성될 때가 언제 형성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강박이 형성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질 않으면 자기가 충동이 조절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뭘 통해서 해소를 하려고 들어요? 누군가를 두드려 팬다든가 살인을 저지른다든가 별걸 다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감당이 안 되는데 뭐 지금. 그래서
이 관련되어 있는 이 성에 관련되어 있는 중독은 특징이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약자들. 근데 내가 만약에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그러면 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 권력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약자잖아요. 그런 경우도 흔하게 벌어집니다. 그런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내가 성직자야. 그러면 내 신도들을 그 다음에 또 내가 모르지. 이거 제외하고는 어디로 갈지 아무도 그건 몰라요. 그거는 성중독을 의심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극한되는 제한되는 상태에서 이 강박이 형성이 됐을 때 해소를 하기 위해서 자기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가 바로 성중독이에요. 다른 중독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성중독은 반드시 뭘 동반합니까? 이 대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중독은 대상이 존재해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성중독이라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자위는 성욕과다지 성중독이 없어요. 자위는 성중독이 자기를 자기가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자신은 대상이라고 하질 않아요. 자기 입장에서 볼 때. 대상화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자위 관련되는 거 성중독 아니에요. 100번, 1000번, 만번 하더라도 하루에 뭐 몇만 번 하더라도 이건 성중독 아니에요. 과다죠. 이거 조절을 해주는 능력만 만들어주면 어렵지가 않아요. 과다는 쉬워. 근데 이 중독이 문제예요. 왜? 강박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강박을 다뤄야 되고 이 충동 조절 장애가 충동 조절을 못하는 이 부분을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동을 많이 본다. 야동을 진짜 미친듯이 많이 봐. 성중독인 줄 알죠? 아니에요. 야동 중독이야. 야동에 중독됐을 뿐이야. 타인들한테 피해 안 줘요. 그런데 게임 중독이다. 게임에 관련돼서 중독이 됐을 뿐이지 타인한테 피해를 안 줘요. 왜? 게임 중독이 됐는데 타인한테 피해 줄 때는 언제입니까? 중독자들이 타인한테 피해 줄 때는 강박이 형성이 됐어? 근데 그 대상을 못할 때 나타나는 게 피해를 주는 게 나타나는 게 왜? 안 좋은 게 지금 부정적인 게 표현이 돼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엄마 나 게임 중독이야. 예를 들어서 자기 만약에 와이프가 됐다는 와이프한테 돈 좀 줘 게임하려고 돈 좀 줘. 자기 미쳐 죽겠는 거야. 근데 그거 못하기다가 따다다닥거리고 그러면 뭐가 나와요? 그날 집이 완전히 막 폭발. 그리고도 어떻게든 가서 빚을 내서라도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들이 중독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성중독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성중독은 다른 거와는 다르게 바로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 또는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 또는 인간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반복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반복되고 있어. 만약에 나도 모르게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 그렇게 되면은 공통점이 뭐냐면 성중독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근데 성중독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대상이 누구냐는 안 중요해요. 대상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래서 대상이 얘도 상관없고 쟤도 상관없고 뭐도 상관없고 다 상관이 없어요. 그냥요. 그 성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고정적으로 계속 이거는 성중독이 아니에요. 무슨 중독일까? 그걸 관계중독이라 그래요. 그건 성중독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과연 어떤 것에 강박을 갖고 어떤 걸 가지고서 해소를 하느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분석을 해내야 돼. 그냥 무조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주기적으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중독이다. 중독은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중독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강박이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늘 발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언제 뭐가 발생돼 있어요? 강박이 형성될 때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 중독과 성중독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대상이 사람이고 인간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인간관계에서 살아가면서 사람이나 인간을 안 마주칠 확률은 그래서 관계 중독과 성중독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중독이 꽤 많았어요. 근데 점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불특정 다수의 개념 그것도 자기도 힘들거든. 왜? 굉장히 강력한 이게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성중독에서 대부분들 어디로 옮겨갑니까?
관계 중독으로 옮겨갑니다. 제가 관계 중독은 따로 이렇게 논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중독에서 관계 중독으로 넘어가면 그나마 다행이죠. 왜? 이렇게 피해자들은 양산시키진 않아요. 성중독이 특징이 뭐냐면 피해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성중독은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습니다. 성중독은 참 슬픈 게 이 범죄와 연결이 돼요. 왜? 자기의 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성이 필요한데 이 성이 필요한 대상이 바로 사람이고 인간인 남자든 여자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호기심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자기의 강박을 없애기 위한 거거든요. 이게 1년에 한 번 나타날지 6개월에 한 번 나타날지 그건 아무도 예상 못해요. 근데 이 강박이 한 번 형성되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기에서 이 성중독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중에 이 범죄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성폭력과 같은 그리고 사이코패스라든가 소시오패스 같은 이런 아주 강력한 반사회적 관련되어 있는 이 범죄가 성중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성중독은 굉장히 무서워요. 그 자체만으로도. 그런데 일반 중독과 우리가 사회에 관련되는 반사회적 성향이라든가 범죄가 연결될 때 언제입니까? 일반 중독일 때도. 언제? 바로 이 대상으로 해소를 못할 때 게임 중독이다. 게임에 관련되는 걸로 자기가 해소를 하면 되는데 해소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이 충동조절 장애가 나오거든. 이 충동조절 장애에 관련된 부분이 나올 때 범죄가 일어나요. 자기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스마트폰에 자기가 중독이 돼 있었는데 과다하게 쓰는 것과 중독되는 건 틀려요. SNS 중독일 때 얘기했잖아. SNS에 중독이 돼 있다. 그럼 과도하게 사용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중독이 돼 있다. 그 상태에서 SNS 못할 확률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도 안 보여요. 자기도 모르게 순간 확 들어가요. 뭘로 가요? 충동이 조절이 안 되는 인간이 더 이상 인간 능력 그때 당시가 딱 상실이 돼버려요. 충동 조절 장애가 다루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강박 때문에 그래요. 강박의 형성이 딱 되면 자기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야. 근데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인간인데 인간이잖아 분명히. 인간인데 어떻게 자기가 그걸 조절을 못하냐 이거야. 그게 사람이냐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거지. 충동 조절을 못하면 안 되지. 사회에서 살면 안 되지. 그런데 어떻게 하나? 이 사람이 다들 중독에 들어갔다라는 걸 예상을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말짱해 보이거든. 자, 멀쩡해 볼 때는 언제예요? 강박이 없을 때 멀쩡하다니까요. 강박이 없을 땐 세상 저렇게 괜찮고 멋있고 굉장히 좋고 너무너무 좋아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강박이 딱 형성되면 자기가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이성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즉 자기 본성으로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본성으로. 그럴 때 해소 대상이 바로 성인 것이 우리는 성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중독이 이렇게 발생이 됐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성중독은 성중독 개념이 아니에요. 성중독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냥 치료하자. 치료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예전에 한번 중독을 다룰 때 한번 얘기했죠. 중독증인 사람들에게 중독 치료하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날까지 치료 안 됩니다. 그래서 치료하지 말아야 돼. 치료하자 말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성중독자들을 치료할 때는 성에 대한 얘기가 요만큼이라도 나오면 안 돼요. 알코올 중독자들 치료할 때 알코올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딱 앉혀놓고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성중독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막 얘기해주고 성중독의 폐해라든가. 그럼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치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한 명도 치료 안 되고 다 강박덩어리예요. 그럼 문 열고 나가서 해야 돼요. 뭔지 모르지만. 안 된다니까. 알코올 중독 우리가 왜 그때 다룰 때도 알코올 중독 치료한다. 알코올 중독 치료하고 난 다음에 했어 오늘. 그리고 난 다음에 문 열고 나가면은 그 술집에 다 그 사람들 다 들어있어요. 본인들이 못 견뎌요. 왜 그러냐? 바로 그 치료 그 자체가 강박이거든요. 과연 그 사람들에게 치료를 할 때 무엇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이냐? 바로 이 강박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지금 여기에 충동조절도 충동조절이지만 사실은 원천은 강박이거든요. 이 강박이 왜 생겼는지 그 원천부터 빨리 찾아야 돼요. 강박이.
그러면 강박이 생겼을 때, 자, 강박이라는 놈이 참 재밌어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강박은, 아까도 여기 그림에서 봤지만, 이게 갑자기 없다가 확 떨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선을 그리면서 내려가요. 여기 초창기에 내가 감지를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지금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는 걸 초기에 감지를 할 수 있어요. 불과 5초가 될지 이성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그때가 와요. 근데 그거를 탁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감당이 안 돼요. 바로 요때, 나 참 성중독이지, 나 알코올 중독이지 이러면서 요때 탁 하면서 요걸 바로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그냥 바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강박이 형성이 안 돼요. 그럼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각각 개개인에게 이걸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그게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성중독에 관련되어 있는 치료는 어딜 다뤄야 되냐면 성을 다뤄서는 절대 안 돼요. 해소에 관련되는 걸 다뤄서도 안 되고 성을 다뤄서도 안 되고 충동 조절을 다뤄서도 안 돼요. 뭘 다뤄야 돼요? 강박을 다뤄야 돼요. 강박을. 그래서 강박을 환경을 안 만들 수가 없어요. 환경을 안 만들려면 섬에다 혼자 가둬놓던가 올드보이 만들면 돼요. 올드보이 해놓으면 대상이 아예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둬놓고 잠궈놓으면은 그 사람 성중독 발휘 안 해요. 그러다가 만약에 다시 문 열고 나오게 되면, 문 열고 나오면 다시 강박 생겨요.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거야. 가둬놓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래서 다른 거는 가둬놓고 교화를 시키고 뭘 시키고 이렇게 가면 돼. 왜? 대상이라는 거 사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성중독은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이고 인간이잖아. 사람이고 인간이다 보니까 사람과 인간에 의해서 강박이 형성된다는 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사람과 인간에게서 완전히 분리시키는 방법 하나. 완전 분리예요. 그러면 다시는 성중독이 안 나타나요. 완전 분리시키는 방법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강박을 바로 이 상태에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빨로 그게 가끔 뭘 만드냐면 여기에 요거를 습관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가 감지를 하고 이렇구나 하고 나를 딱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중독이죠. 성중독은 요 대상이 필요하죠. 사람과 인간이라는 대상이 필요하죠. 만약에 이 사람이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 상대는 누굴까? 상대는 사람이던가 인간일 거 아니에요. 사람이거나 인간이거나 이 사람이 이 내용을 알고 그리고 24시간 늘 같은 일, 늘 함께 살고 함께 가는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더없이 좋아요. 그러면 부부이기 때문에 부부가 이렇게 가면서 그거를 조율을 하다 보면 강박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돼요. 생길 것 같으면 바로 정리하고 지금 뭘로 바뀝니까? 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원활해지게 되고 부부가 원활해지면서 다른 중독으로 전환을 해버립니다. 가장 좋은 중독이 무슨 중독이라 했어요? 일중독. 진짜 일 열심히 하고 글로 해소하고 이렇게 가는 걸로 전환을 해줄 수 있어요. 그걸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있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중독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배우자가 그 대신 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내가 어떻게 갈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성중독은 왜 배우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바로 이 성 때문에 그래요. 성. 다른 거는 그렇게 큰 게 아닌데 성중독에 대해서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완전히 인간과 사람으로부터 격리를 시켜버리던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바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감지할 때 그거를 다른 쪽으로 전환을 시켜줄, 즉 힐링을 시켜줄 수 있는 나를 만드는 습관을 갖게 하는가. 누군가가 이건 물론 우리가 앞으로 알려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치료될 수 있도록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살아가고 있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부부를 같이 앉혀놓고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와이프 또는 그 남편이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가고 하면서 늘 그 사람을 컨트롤해줘 가면서 함께 만들어줘 갈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을 해야 돼요. 왜? 이게 대상에서 해소가 되지 않으면 충동 조절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그 사람에 관련된 치료법에 대한 거는 의외로 성중독은 치료법이 아주 단순 명료해요. 왜?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치료법이 진짜 힘든 거는 이 관계 중독이에요. 이건 오로지 자기 자신이 벗어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중독이 관계 중독이에요. 마지막에 가는 중독. 중독의 꽃, 그래. 중독의 하이라이트. 관계 중독이에요. 왜 성중독이, 왜 우리가 지금 현 사회가 성중독이 많이 줄어들고 있느냐? 관계 중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중독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도 다행이죠. 그나마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범죄율에 관련되는 게 줄어들었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관계 중독에 못 빠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 대상을, 자기를, 관계 중독이 뭐예요? 뭔가 인간관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누굴 대상으로 갑니까? 아이들 대상으로 가야 되지. 그 다음에 장애인 대상으로 가야지. 성폭력 해야 되지. 없어 들락날락거리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인간관계, 남자는 반응에 중독되고 여자는 관심에 중독되는 게 관계 중독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갑니까? 기본적으로 성이라는 게 따라갈, 성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근데 이 성중독은 대상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 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 근데 누구와 있는 성이에요? 대상이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성중독은 반드시 그 대상을 상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성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자유인이, 그 다음에 야동 보는 거니, 선생님, 우리 남편은요, 우리 아들은요, 뭐 해가면서 자유가 엄청나고요. 제가 말을 안 해서 이게 창피해서 우리가 말을 못 하겠고, 그거 중독 아니거든요. 중독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독을 치료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특히 성중독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치료법이 너무 이상해져 있다 보니까 중독증을 더 양산을 해요. 자, 만약에 성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로 빠뜨리면 돼요? 관계 중독에다가 홀로다 빠뜨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치료법이 일로 가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고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성중독에서는 가장 좋은 게 배우자의 도움이에요. 배우자의 도움이 있으면 굉장히 좋고, 만약에 배우자가 없다 그렇게 된 싱글이거나 뭐하고 그러면 바로 요때 습관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습관 체계를 만들어주는 거. 이것마저도 도저히 안 되겠다면 격리하는 거예요. 격리. 그리고 다시는 인간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이거 발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뭐. 강박이 딱 형성되면 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강박이 형성되어 있던 거를 성이 이제 없어. 이 대상이 없어. 그래서 다른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사회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 사회로 나오면 재미있는 게 성중독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분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분리해서 뭐를 해야 돼? 다른 중독으로 빠뜨리는 게 중요해요. 가능하면 일중독이 좋겠죠. 물론 일중독이 있다가 갑자기 또 성중독으로 들어가는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안전장치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고서 어떻게 이 사람을 가이드라인을 해서 어떻게 치료를 해서 함께 공존해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성중독에 관련되는 부분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욕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알게 뭐야. 엄청나게 극비밀리에 가고 있으니까 모르잖아. 어느 날 분노가 막 충동 조절 장애가 일어났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여러분들 관계중독 흔히 많이 들어봤잖아. 근데 여기서는 관계중독을 한다는데 관계중독은 인간관계에 엄청난 강박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그거 못하면 어떻게 될까? 충동조절 장애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에 못 보던 말과 행동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해. 왜? 그래봐야 강박만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강박. 그건 치료가 아니라 뭐를 하는 겁니까?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충동 조절이 안 된다니까. 아무튼 오늘은 논제가
성이지 관계 중독이 아니니까 관계 중독은 요거는 빼놓고 자, 성 중독에 관련된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해. 섹스, 성욕이 많다.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간다, 뭐 한다, 뭐 변태적인 뭐 성을 한다, 뭐 한다. 그래서 성 중독이냐? 아니거든요. 성 중독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나눠서 이렇게 봤듯이 성 중독은 성향 강박이 인간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과 인간이 연결되어 있는 이 강박이 해소가 되는 대상을 성으로 삼고 그리고 해소를 했을 때 실제로는 이 마이너스에서 올라간 건데 자기 자신이 진짜 살만 이걸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게 없는 거야. 성폭력이면 이게 미치겠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아이면 이게 미치겠는 거야. 왜? 병이 들었잖아. 그럼 빨리 병든 걸 치료해야 되거든. 물론 죄값은 치료해. 잘못했으면 죄값은 치료해야 되는 거야. 죄값을 치를 때 이 사람을 치료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치료법이 없다니까? 왜 치료법이 없어요? 성 얘기를 하니까 치료법이 없는 거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에 관련되는 부분이 여러분들은 중독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중독은 그 사람이 벗어나고 싶어도 자기도 진짜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 내가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지. 진짜 내가 하면 개쓰레기다. 내가 하면 내 성을 절대 안 해. 굳은 결심을 해요. 진심이야. 되나? 강박이 딱 형성되면. 안 된다니까 자기가 감당을 못해요. 자기 자신이 감당을 못해요. 어쩔 수 없어요. 조금 지나면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자포자기하게 돼요. 그래서 중독증에 있는 사람들은 초창기에 후회를 많이 해요. 안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좀 지나고 나면 에휴 그냥 내 팔자가 이렇지 뭐. 그리고 또 뭐래? 안 걸리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시작을 해요. 왜? 자기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 알거든요. 그리고 포기를 내버린 거예요. 자기가. 초창기에는 그렇게 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서 성중독도 좋다 나쁘다를 논하기 전에 성중독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요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중독은 마이너스 100에서 어디로? 0으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에서 0으로 갈 때, 즉 자기 기분이, 자기 감정이 마이너스 100에서 0으로 갈 때 느끼는 재미와 즐거움에, 즉 그 쾌락의 즐거움의 행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행복은 플러스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마이너스에 있는 행복이에요. 마이너스에. 지옥에 갔어. 지옥 아시죠? 지옥에 갔어. 잠시 휴식 줬더니만 그게 행복인 줄 아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뭐예요? 또 지옥에서 또 개고생 해야 돼.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행복과 이 중독에 들어가서 해소가 될 때 느끼는 살맛 나는 그런 행복같이 느껴지는 이런 것들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중독이 왜 위험한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중독은 좋은 중독이 있고 나쁜 중독이 있다 그래서 좋다라는 뜻은 여기서는 개인에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사회를, 내 가족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중독도 있는 반면에 자기만 자기 좋자고 마이너스 100에서 0으로 가자고 타인들에게 마이너스 100을 주는 그런 중독도 있어요. 성중독인 경우에는 타인에게 마이너스 100을 주는 중독이에요. 마이너스 100 차원을 넘어가는 거죠. 타인들, 자기 하나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피해를 입기 시작하는 게 바로 성중독이에요. 그래서 성중독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그 중에서 제일 그나마 양호한 건 요 업소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양호한 건. 그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어쨌든 지금은 처벌을 받는 거는 맞지만 그래서 업소에 관련되는 도덕적인 것이 됐던 그 다음에 윤리적인 것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래도 큰 피해를 양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깊이 하고 성중독에 대한 부분들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치료해서 건강하게 갈 수 있을까를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